자, 먼저 만나볼 순서는 주성철의 언더 더 시인데요. 신의 21의 주성철 편집장님 다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셔야죠. 예. 저 신혜실 편집장 주성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진 1인 라이프로 선정된 영화의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돌아왔다 집으로. 사실 너무 배가 고팠다. 도둑이야! 도둑! 너 근데 갑자기 왜 온 거야? 시험 떨어지시고 남친은 붙고. 여보세요? 난 뭘 그렇게 어렵게 사냐.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 포기가 아니라 선택한 거야. 그래, 해보자 송영. 재원아, 니 무라!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인생을 살기 싫다는 마음 알 것 같다. 나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봄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리틀 포레스트. 네, 방금 나온 영화가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인데 저도 되게 재밌게 본 영화거든요. 이 영화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김태리 배우가 연기하는 혜원이라는 친구가 서울에서 정말 되는 일이 없죠. 되는 일이 없어서 고향에 가서 잠시 좀 머물기로 한 다음에 고향에 내려가서 재하와 은숙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서 마치 그 어렸을 때 되게 즐거웠던 시간을 다시 보내는 것처럼 정말 그 생각만 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얼핏 보면 뭔가 좀 겨울하고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작품이 겨울에 고향에 가서 봄, 여름, 가을을 보내고 다시 겨울을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계절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작품은 바로 그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드셨던 임순례 감독의 바로 작년 작품이죠. 제 듣기로는 아마 1년 내내 이 영화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계절을 걸쳐서 계속 찍었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시골 가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요. 소박한 시골 내려가서 맨날 요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정말 음식 장면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시골에 대한 어떤 로망을 좀 키워주는 영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작품은 일본 원작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 원작이 있는데 그것과 조금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사실 이 작품을 보면은 시루떡 만드는 장면이라던가 또 심지어 막걸리까지 직접 만들어서 저 정말 그거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술 얘기는 또 빠지지 않고 또 그런 장면들 보면서 굉장히 한국적으로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제가 정말 저렇게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사실 혼자서 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장면도 좋지만 친구들 때문인 것 같아요. 고향에 가서 옛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 재하 같은 경우는 그 유준열 배우가 그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이 직장 상사의 폭언을 듣고 그냥 스마트폰하고 그냥 지갑만 챙겨서 그냥 확 나가버리는 그 장면도 되게 좋았고, 또 은숙이라고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진기주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그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르다가 그 직장 상사가 하도 뭐 자기도 약간 추근대고 다가오니까 그냥 저기 탬버린으로 얼굴을 그냥 후려치고 후련한 그냥 장면 나오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가장 압권이죠. 그리고 그 혜원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친구 그러니까 은숙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돌아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 배고파서 내려왔어.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진짜 배고파서. 이게 진짜 배가 고프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삶에 대한 허기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배가 고프다는 표현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혜원이 밥을 먹는 장면, 서울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 2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한 번은 그 노량진 고시촌으로 보이는 곳에서 이 컵밥을 먹는 장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편의점에서. 그 편의점에서 이 도시락을 남은 도시락이 있겠죠. 그걸 가져와서 집에서 먹는데 이 밥이 뭐 쉬었는지 그냥 뱉어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한테 이 도시락,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같이 먹으려고 늘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장면 오는데, 기억납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 남자친구가 우연히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주고받는 대화를 엿듣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 야 요즘에 그렇게 도시락까지 싸들고 오는 여자친구 어디냐 막라고 얘기를 되게 하니까, 한심한 일인 것처럼 네, 막 그렇죠. 얘기하죠. 네. 아 그런 도시락 쌀 시간에 그냥 뭐 책이라도 하나 더 읽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모퉁이에서 그 얘기를 듣고 돌아서 가잖아요. 네. 그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밥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영화 속 주인공한테는 뭔가 좀 삶의 존재 이유에 가까운, 그리고 뭐 임순례 감독 영화 제목으로 치면 이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삶의 근원이자 이 생애 최고의 순간까지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가치인데, 네. 그걸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을 알고는 그냥 떠나버리게 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예전에 남자친구한테 도시락을 싸주신 적 있어요? 아, 저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동안 책 보셨군요. 그래서 위대한 기자가 됐네요. 네. 아, 저는 왜냐면 요리를 워낙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저희 딸 아이한테도 도시락을 한 번도 싸준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렇군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요즘은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예, 네. 뭐 배달의 민족이니까. 예, 좀.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자연이라는 위대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 있잖아요. 토마토를 먹다가 던졌는데 그 자리에서 알아서 햇빛을 받고 토마토 다시 자라는 네, 그 아무것도 안 장면이었고, 했는데 네, 그냥 던지기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던지기만 했는데 그리고 김태리 배우가 가서 그거 토마토를 또 따서 뭐 씻지도 않고 그냥 바로 또 다시 먹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정말 보는 내내 되게 힐링이 됐던 것 같고, 옛날에 그런 말 들었어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자연만이 치유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속담이 조금 생각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제가 인상적인 좋았던 대사 중에 하나는 이 김태리 배우가 자기를 그 작물에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물. 그러니까 네. 나도 땅에서 나고 자란 작물.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혹은 뭐 이런 여러 근원적인 이미지들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 작품이 이런 그 계절의 느낌, 그 자연의 느낌을 잘 줄 수 있었던 것은 총 47회차 촬영을 했는데요. 이 47회차가 요즘에는 보통 뭐 2개월, 3개월 연달아서 찍는데 이 작품만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을 다 담았어요. 네. 그러니까 4계절에 나눠서 띄엄띄엄 47회차 촬영을 한 건데요. 그리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뭐 말씀하신 뭐 토마토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스태프들이 길렀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쌀, 벼도 길렀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농사 짓느라고 힘드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스태프들은 내가 스테비아 농사꾼이야. 그러니까 배우들은 뭐 47회차만 오면 1년 중 365일 중에 47일만 네. 하면 되겠지만, 물론 그 스태프들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수를 받았을 겁니다. 네. 그렇게 확실한가요? 생각하지만, 요즘은 안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아무튼 여기 등장하는 모든 농작물들도 직접 재배하고 경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제목이 리틀 포레스트잖아요. 그래서 작은 숲이라는 뜻인데 이 나만의 작은 숲을 찾아서 주인공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만의 작은 숲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공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뿌리내릴 수 있는 어떤 공간, 사람, 어떤 다른 것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틀 포레스트, 이 나만의 어떤 작은 공간, 이 세상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나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나도 이제 어디에 있던 간에 나만의 이 작은 숲을 만들어서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니엘 씨는 좀 나만의 작은 숲이 있으세요? 작은 숲이요? 네. 저 식물 하나도 못 키워가지고 식물만 키우면 죽는 그런 스타일?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요. 집에 하도 없어가지고 네. 좀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저만의 작은 숲은 우리 옥상인 것 같아요. 아, 네, 그 우리 유명한 옥상. 옥상, 막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네, 옛날에 정말 나왔는데요. 경치 좋고 전망 좋은 그 네, 옥상. 맞습니다. 거기 이제 조금 올라갈 때는 조금 복잡하거든요. 사다리를 올라가야 돼서 좀 네. 죽을 수도 있어요, 올라가다가. 근데 그것만 좀 통과하면 네. 이제 올라가서 남산타워도 잘 보이고 굉장히 위험한 숲이 네. 자신만의 숲이네요. 네, 안 나올 수 있는 숲이요. 네,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수 없는 숲. 맞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행복한 그런 숲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언더더시에 또 하나의 코너가 있죠. 시청자 이벤트입니다. 네, 제가 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당신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짓말이고요. 기울어진 감각, 빼앗긴 상상력, 강요당한 아름다움, 뒤틀린 미술의 역사를 거침없이 도발하는 아트 에세이스트이자 페미니스트인 조이한 작가가 미술을 통해 본격적으로 젠더 문제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한겨레 출판사 제공으로 문제의 정답을 보내주시는 10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그냥 드리진 않고요. 문제 잘 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영화
영화 속 등장하는 강아지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힌트는 5번째로 낳은 강아지라고 하죠. 자, 1번 오구, 2번 축구, 3번 농구, 4번 탁구입니다. 네, 다시 한번 너무 말씀드릴게요. 어렵네요, 진짜. 네. 진짜 어떻게 맞춰요 어렵다. 이거를? 1번은 오구, 2번 축구, 3번 농구, 4번 탁구입니다. 5번째로 나온 강아지라고요? 네, 5번째로 나온 축구 같다, 축구. 축구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정답 보내주신 곳은 honeytv@honey.co.kr이고요. 보내주실 때는 꼭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성함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삶을 선택하는 방향,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릴지를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생각을 해보게 해주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였고요. 네, 오늘 영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엽 편집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보내버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